창업하고 2주 정도 안 됐을 때 한국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아마존으로 시작을 하자. 2018년 4월에 세팅을 해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게 되었고, 연말이 되니까 국내 매출을 뛰어넘었고요. 일본 아기 3명 중에 1명은 코니 아기띠를 쓰고 있다, 일본의 국민 아기띠가 됐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이랑입니다. 지용, 지연이 두 아이의 엄마고, 남편과 함께 코니바이 에린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코니바이 에린은 출산한 여성을 위한 브랜드고요. 코니 아기띠, 코니 맘스웨어, 코니 아기띠 워머 제품을 팔고 있고, 2017년에 창업을 해서 첫 해에는 한 3억 정도였고, 그 다음 해에는 50억, 그 다음에 작년에 144억, 그리고 올해는 200억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일본, 미국, 홍콩, 싱가폴, 호주, 전 세계 50여 개국에 진출을 해 있고, 전체 매출의 80% 정도가 해외에서 나고 있어요. 창업을 하기 전에 제가 다닌 유일한 회사는 티켓몬스터 하나고요. 제가 30번째 직원이었는데 한 1,300명 정도까지 늘어나는 걸 실제로 봤었고요. 한 7년 차쯤 되니까 주변에 이렇게 사업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사업은 누가 하는 걸까? 나는 내 평생 직장인밖에 꿈꿔본 적이 없는데 언제 그만둬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임신을 하게 됐어요. 직장을 그만두게 됐죠. 출산을 하자마자 하루에 8번에서 10번 사이를 아이를 40분씩 계속 이렇게 수그리고 보고 있으니까 아이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막 이뻐 막 이러면서 막 아기 젖을 막 먹이다 보니까 목 디스크가 원래 있었는데 디스크가 터진 거예요. 그 이후로는 육아가 정말 전에 없이 힘들어지더라고요. 내 몸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장비가 뭘까 생각을 하면서 많은 아기띠를 사모았어요. 그래서 힙스트 아기띠, 스웨덴 왕실 쓰는 아기띠, 일본 아기띠, 미국 아기띠, 근데 어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었고, 남편한테 계속 왜 이런 상품이 없어? 이거를 약간 이렇게만 바꿔보면 엄청 많이 팔릴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맨날 했어요. 근데 계속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니까 남편이 자꾸 저보고 너가 만들어봐, 자꾸 이렇게 뽐뿌를 넣더라고요. 못할 것 같았는데 남편이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대충 써봤는데 남편이 야 이거 그냥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동네 세탁소에 막 들어가서 사장님 제가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 여기서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세탁소 사장님이 약간 손사래를 막 치면서 아줌마, 애기 엄마 여기서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샘플실이라는 데를 가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샘플실을 찾아서 갔더니 원단과 패턴을 갖고 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씩 숙제가 생기더라고요. 제 1,0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었었고요. 인스타그램에서 한 아나운서의 동영상이 나왔고 그 힙스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힙스트 아기띠 혹시 허리 안 아프세요? 제가 애기 엄마인데 이런 아기띠를 만들었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라고 DM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너무 좋죠 이러면서 DM에 답변이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내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잊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올려달라는 말씀도 안 드렸고 정말 선물만 드렸는데 갑자기 그분이 인스타 피드에 올리신 거예요. 이랑씨 제가 이거 백화점에 하고 갔는데 거짓말 안 하고 10명이 오늘 이거 뭐냐고 물어봤다.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곧 오픈한대요 약간 이렇게 인스타그램 피드에 이렇게 올려주셨고, 제가 그걸 보고 어떡하지? 오픈 안 했는데 대한민국이 복제의 강국인데 봉제로 복제 제품이 금방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날 밤새서 사이트를 오픈했어요. 밤새서 홈페이지를 오픈했는데 판매가 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2달 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팔면 2주 만에 나갔어요. 다. 내가 필요한 게 다른 사람도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남편이 이제부터는 그냥 해야 될 일을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이는 거예요. 창업하고 2주 정도 안 됐을 때 이거 일본으로도 배송이 되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으로 배송 안 된다 그랬는데 그게 자꾸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할 일이 정말 많았는데 그냥 그것과 별개로 우리의 멋진 미래를 상상해 봤을 때 한국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려면 지금부터 좀 큰 그림을 이렇게 짜고 하나하나씩 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될까? 직접 판매를 할까? 간접 판매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직접 판매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은 저희 제품에 개선점도 많고 소비자가 하는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걸 제품에 반영할 여지도 되게 많았고, 실제로 소비자랑 소통하는 그 과정에서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접 판매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고요. 좀 번듯한 홈페이지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어딘가에 입점했다는 거 좀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존으로 시작을
시작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죠. FBA라는 한 번에 이렇게 보내놓고 이제 거기에서 직접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물류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사진과 텍스트가 있으면 그 템플릿을 통해서 쉽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쉽게 판매를 할 수 있다. 일본은 2018년 4월에 세팅을 해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게 되었고 이미 연말이 되니까 국내 매출을 뛰어넘었고요. 일본 전체 신생아 수 대비 저희가 판매하는 판매 비율을 나눠보면 일본 아기 3명 중에 1명은 코니 아기띠를 쓰고 있다. 일본의 국민 아기띠가 됐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판매한 걸 바탕으로 미국도 판매를 해봐야겠다라고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아마존으로 진출을 했었고 일본에 미국에서는 아마존에서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베이비 캐리어, 슬링 이런 식으로 제품군의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마존에서 검색하시는 분들이 우리를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를 아마존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쉽게 결제하게 만들고 싶다. 미국 아마존에서 저희를 검색하면 저희가 가격대가 좀 있어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많게는 막 3배까지도 비싸요. 근데도 코니를 선택하는 주요한 이유는 저희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국제고관절 이형성 협회의 인증도 받았고 이 원단은 어떤 실로 만든 거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나 육아를 하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육아맘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저의 제품이 아니고 아이의 제품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읽고 싶어 해요. 리뷰가 약간 뭐 라이프 세이버, 막 정말 구세주, 진짜 여름에 최적화된 소재, 정말 구체적인 설명들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내가 열심히 만든 설명을 이들도 다 보고 있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쓰고 있다. 소비자들의 리뷰를 보면서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요즘 나가고 있는 제품이 어떻게 반응이 오는지를 직접 저희가 느껴야 그게 사실은 생산에도 반영이 되고 제품의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해외 진출의 원칙은 직접 판매를 한다. 그게 마켓플레이스에 입점을 하든 혹은 자사몰에서 판매를 하든. 그리고 진짜 창업 초기부터 유가 마케팅을 안 했어요. 실제로 들을 수 있는 리뷰의 그 품질을 해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그 리뷰의 날것의 리뷰를 저는 듣고 그걸 제품에 반영하고 싶은데 인플루언서 협찬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자존감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나답다라는 거. 근데 많은 제품들이 육아용품이 아기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기가 좋아할 만한 컬러, 아기가 좋아할 만한 캐릭터들로 이렇게 도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건 부모의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이 제품을 선택하는데도 이유가 필요한 건데 단순히 아이를 주기 위해서만 이 제품을 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자존감이라는 키워드가 저에겐 되게 특별하게 생각이 됐고 내가 나다울 수 있는 제품들을 계속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다울 수 있는 아기띠, 내가 나다울 수 있는 워머, 수유도 할 수 있고 수유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입을 수 있는 옷, 되게 품질 좋고 내가 입었을 때 자괴감 들지 않는 그런 옷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제품들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꼭 필요한데 나의 자존감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면 다른 소비자들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고 저 스스로도 정말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계속 이 일이 의미와 재미와 보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니바이 에린에서 글로벌 사업 총괄을 맡고 있는 조아라입니다. 오늘 아마존과 함께한 코니 아기띠의 글로벌 진출 스토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코니는 시작한 지 갓 3년이 된 아직 이른 단계에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천억 매출을 내는 어마어마한 성공 스토리는 아닙니다. 다만 모든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단 한 번의 해외 출장 없이 3년 만에 250억 매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여정이 아마존을 통해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아마존 예비 초기 셀러분들에게 런칭 초기에 필요한 팁을 포함한 진출 스토리를 들려드렸으면 합니다. SNS에서 핫했던 이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미국에서는 아기를 안고 오토바이를 타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는 아니고요. 보는 이를 쫄깃하게 하는 영상을 만드는 유쾌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영상 속 아빠가 착용하고 있는 아기띠 저희 코니 아기띠입니다. 이렇게 미국 가족의 일상 속에 스며든 코니는 육아를 더욱 편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육아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입니다. 자사몰과 아마존을 포함한 리딩 마켓플레이스를 거점으로 소비자 직접 판매 D2C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품군은 현재 총 3종으로 입고 벗기 쉬운 옷처럼 디자인한 일체형 천 아기띠, 아기띠 위에 입는 워머, 그리고 출산한 여성들을 위한 의류입니다. 메인 제품인 아기띠는 누적 판매 45만 개를 훌쩍 뛰어넘었고 최근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면서 전 세계 50개국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 일본에서는 슬링 아기띠 부문 1위, 5위에, 아마존 미국에서는 슬링 아기띠 부문 6위, 1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부터 카테고리 1위를, 미국의 경우 판매를 시작한 후 2개월 만에 10위권에 진입, 현재 5, 6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의 여정이 시작된 것은 2018년 초입니다. 브랜드를 런칭하고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희는 해외 판매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초도 생산 물량이 2주 만에 완판되는 폭발적인 반응에 놀라며 사업체 형태를 갖춰 생산과 판매를 안정화시키던 상황이었는데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엄마, 한국 친구로부터 선물 받은 후 더 구매하고 싶다는 일본인 엄마로부터 문의가 있어 신기한 마음에 일본 아기띠 시장을 알아봤고, 한국 엄마들에게 검증된 좋은 제품과 컨텐츠가 있으니 진출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사몰을 기반으로 판매했지만 일본에서는 생소한 그리고 외국 브랜드라는 점이 큰 제약이라고 판단하여 현지에서 신뢰도 높은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마존 일본은 로컬에서도 리딩 마켓플레이스이면서 추후 미국을 포함 다양한 지역에 진출함에 있어 확장성도 좋아 보였습니다. 저희가 소비자로서 직접 이용하는 플랫폼이기도 했고요. 몇 개의 후보를 비교한 후 망설임 없이 아마존을 택했습니다. 타 마켓플레이스의 경우 당시 현지 법인이 있거나 에이전시를 통해야만 입점이 가능했습니다. 아마존의 글로벌 셀링 프로그램은 비용, 절차, 온보딩 측면에서 훨씬 쉬웠습니다. 또한 해외 배송을 본격적으로 해보지 않은 저희로서는 FBA도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렇게 입점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좌도 개설하고 첫 리스팅 작업을 마칩니다. 아마존은 제품 컨텐츠를 규격화된 템플릿 안에서 구현하도록 하는데요. 특히 런칭 초기에는 이 방식이 컨텐츠 작업을 더욱 쉽게 만들었습니다. 슬라이드의 이미지는 최초의 본문 컨텐츠 상단부입니다. 5개 컬러가 당시의 베리에이션이었고 이를 작은 공간에서 열심히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다만 각 컬러를 모두 다른 페런트 제품으로 등록하여 운영을 했던 점은 약간 초보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초기 저희 리스팅은 이렇게 아기띠의 특정 색상이 페런트로서 독립된 제품이고 사이즈 베리에이션이 그 밑에 뜨는 형태였습니다. 지금은 코니 아기띠라는 제품이 페런트로서 독립된 제품이고 컬러와 사이즈 베리에이션이 뜨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고객 입장에서 어느 베리에이션을 클릭했어도 제품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 마음에 드는 옵션을 고를 수 있습니다. 페런트 내 AC 판매량이 합산되어 랭킹에 반영되고 리뷰나 Q&A도 하나로 통합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식이 반드시 우월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색상별로 각각 페런트를 만들었을 때 각 컬러의 사진들이 카테고리 페이지를 점령하며 제품을 노출시키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판매하실 제품과 카테고리의 특성에 따라 유리한 쪽을 선택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아마존에서의 판매가 리스팅을 하자마자 잘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기 리스팅으로는 검색 결과나 카테고리 랭킹에서 노출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리뷰가 있어야 제품이 잘 팔리고 제품이 팔려야 리뷰를 받을 텐데 판매가 어느 정도 되는 과정에서도 첫 리뷰는 몇 달이 지나서야 달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는 이 시점에서 제품 영상과 이미지 광고를 제작하여 외부 트래픽을 아마존 리스팅으로 유입시켰습니다. 판매량과 리뷰가 차근차근 늘어나며 카테고리 1위를 달성하게 되었고요. 아쉬운 점은 당시 얼리 리뷰어 프로그램이나 리뷰 리퀘스트 기능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매 고객들에게 기프트 카드를 제공하며 리뷰 작성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인 ERP, 한 번 더 리뷰 요청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리뷰 리퀘스트 기능은 리뷰가 하나라도 아쉬운 초창기에는 특히 유용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는 아마존에서 요구하는 제품 인증이 중간에 변경되면서 리스팅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증을 요하는 제품을 판매하실 계획이라면 사전에 확인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아마존 내 프로그램 중 유용했던 것은 단연 프라임데이, 사이버 먼데이 등의 세일 프로그램입니다. 자체 세일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많은 리소스가 들지만 아마존에서 진행하는 세일에는 그런 부담 없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파워풀한 홍보 활동들이 동반되는 만큼 이 기간 동안의 매출 증가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물론 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할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잘 정의하고 숫자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외에도 높은 효과를 가져온 것은 FBA였습니다. 일본은 가까운지라 비용과 리드타임 측면에서 직배송 대비 큰 이점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FBA에 입고하자 그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프라임 딱지가 붙은 제품이 되면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코로나 이슈 초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입고된 FBA 물량으로 원활하게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 외 다른 채널의 주문이 출고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필요할 때 자사몰과 연동하여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직배송과 FBA를 적절히 믹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서 아마존 미국 진출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2020년 3월 리스팅을 오픈했습니다. 불과 6개월 전의 일입니다. 일본 진출 시처럼 생소한 그리고 외국 브랜드라는 점을 극복하고자 신뢰도 높은 리딩 마켓플레이스인 아마존 미국에 입점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실제로 자사몰을 통해 미국 고객에게 다가갔을 때 아마존에서 찾아봤는데 없네? 해외 브랜드에게 직구하는 것은 걱정이 돼 아마존에서 살 수 있게 해줘 등의 코멘트를 들었었고, 무엇보다도 일본과는 달리 직배송 옵션이 매력적이지 않은 미국의 고객들에게 FBA를 통해 더욱 좋은 구매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아마존 미국 진입은 일본 경험을 살려 보다 전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의 제품 요구사항에 맞는 인증을 이른 시기부터 준비하였고, 미국 시장과 고객에 적합한 리스팅을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썸네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니 아기띠의 모티브가 된 랩형 아기띠가 이미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의 썸네일과 달리 정면뿐만 아니라 후면 모습을 배치해 한눈에 제품 특징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문 컨텐츠 또한 고객에게 익숙한 랩형 아기띠와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흐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존 자사몰 고객들에게도 아마존 판매 게시를 안내하며 아마존으로의 방문을 유도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좋은 반응을 얻어 한동안 카테고리 뉴 릴리즈 52의 대부분을 차지하다가 판매한 지 3개월이 지난 6월 카테고리 베스트셀러 5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썸네일의 차이,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제품의 썸네일들은 모두 정면 또는 측면 모습만을 담고 있는 반면 저희는 편안한 등판이 보이는 후면 모습까지 담아 기존의 긴 천을 둘둘 말아 착용하는 랩형 아기띠와는 아예 다른 제품임을 강조했습니다. 본문도 이렇게 컨텐츠나 사진의 현지화에 신경을 썼습니다. 또한 올해 아마존 미국에 진출하면서는 아마존의 마케팅 툴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우선은 ERP에 등록하여 최초 후기를 꽤나 빠른 시점에 받았고, 엄선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제품을 제공하고 후기를 얻는 바인 프로그램도 이용했습니다. 품질과 고객 경험 면에서 자신이 있는 만큼 한번 써보게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쿠폰은 프리미엄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리스팅도 눈에 띄게 하는 좋은 툴이었습니다. 광고의 경우 키워드, 프로덕트 타겟팅, 브랜드 등 다양한 형태를 운영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스토어입니다. 브랜드 등록을 하면 리스팅의 컨트롤 권한과 스토어 개설 권한이 주어지는데요.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로서 우리의 철학, 제품의 라인업 등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공을 들였습니다. 실제로 스토어에 방문한 고객의 구매 전환율은 그렇지 않은 고객보다 높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진출 스토리였습니다. 저희는 D2C 브랜드로서 자사몰과 전략적으로 선택한 마켓플레이스 운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굵게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경험하면서 아마존은 그 명성만큼이나 글로벌 셀링에 있어서 최적의 플랫폼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존에서의 글로벌 셀링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저마다의 성공 스토리를 만드시기를 기원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